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퇴근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밖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준이야, 여기야. 공부하라니까 뭐하러 왔어? 공부는 하루 종일 했지. 너도 공부해봐서 잘 알잖아. 종일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가끔 머리도 식혀주고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은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나왔어. 그니까 너무 잔소리하지 마. 남친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제가 남친을 달랬고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걱정돼서 그렇지. 근데 밥은 먹었어? 아직 저녁 못 먹었지.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아니야. 난 그냥 진이 너 집에 데려다 주고 바로 공부하러 갈 참이었어.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잖아. 난 괜찮아. 가서 간단하게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으면 돼.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어.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 너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어. 남친이 막무가내로 집에만 데려다 주고 가겠다며 떼를 쓰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에 몇 번씩 실패를 하다 보니 제게 많이 미안해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친을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남친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 근데 난 왜 안 되는 걸까? 그렇잖아. 너랑 같이 공부했는데 너는 벌써 7급 시험에 합격하고 난 9급 시험도 합격 못해서 이 모양이잖아. 걱정하지 마. 이 시험도 운이 좀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잖아. 난 운이 좀 좋아서 먼저 합격한 거고 영훈이 너한테는 아직 운이 따르지 않은 거겠지. 그치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엔 합격할 거야. 남자친구가 돼서 여자친구한테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난 진짜 괜찮다니까.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나한테 다 갚으면 되잖아. 근데 집에서 잔소리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아버지는 그냥 한심한 인간 보듯 하고 형이랑 형수님도 돌머리가 아니냐는 듯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남친이 잔뜩 주눅이 든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과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둘 다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에 대해 이것저것 상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남친 집안은 공무원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남친 아버지부터 형과 형수님까지 모두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랬기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남친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다만 남친 형과 형수님은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었기에 남친 아버지가 남친에게 7급으로 도전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두말 없이 남친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남친과 제가 같이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친 아버지가 집에 몇 번 초대한 적도 있었어요. 아마도 남친의 형과 형수님은 9급을 합격했지만 제가 7급을 공부한다는 말에 남친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친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남친 아버지가 제게 이것저것들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버지 직업은 뭐라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 입에서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친 아버지가 잔뜩 인상을 썼는데요. 마치 선심을 쓰듯 제게 말하기도 했어요. 혹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집 얘기는 들었나? 우리 집이 말이야. 공무원 집안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내외도 둘 다 공무원이고 거기다 큰며느리네 박가사돈도 공무원이야. 한마디로 그냥 공무원 집안인 거지. 진씨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음 금상첨화였을 텐데 조금 아쉽구만. 중소기업 임원이라고 해봤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못하지. 하지만 진희 씨가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합격만 하면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은 다 커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7급 정도는 돼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남친 아버지의 말에 제가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남친 아버지는 공무원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공무원은 정직하고 본분에 충실한 반면 사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사행성을 바라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TV 프로에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걸 보던 남친 아버지가 혀까지 차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난 말이야. 로또 사는 사람들처럼 한심한 인간들은 없다고 생각해. 사람이 말이야.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지. 로또 따위나 사고 그러니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가만 보면 참 한심한 인간들이 많다니까. 남친 아버지의 말에 순간 남친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남친이 급히 윙크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왔어요. 사실 남친은 매주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남친 아버지가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마치 인생의 낙오자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남친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당신 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남친이 제게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과 저는 잘 사귀었는데요. 2년쯤 후에 저 혼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남친은 시험 운이 별로 없는 모양으로 매번 불합격하기 일쑤였고요. 비록 남친은 시험에 떨어졌지만 제가 합격했다는 말에 남친 부모님이 집에 초대까지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기도 했는데요. 남친 집에서는 이미 저를 둘째 며느리로 점찍어둔 듯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자마자 남친 아버지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다 돌리며 예비 둘째 며느리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랑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남친 집에서는 저와 남친을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우리 집에서는 남친이 시험에 합격을 한 뒤 결혼을 하라고 했기에 남친이 시험에 합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좀처럼 남친의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매번 불합격이었거든요. 결국 남친은 7급은 포기하고 9급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많이 아쉬워했지만 안 되는 시험을 마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남친이 9급 시험은 단번에 합격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우리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도 남친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남친은 하루하루 초조해져만 갔고 제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남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친의 자격지심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는 날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사귀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툼을 하거나 하면 남친이 먼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거든요. 저 또한 제 눈치를 보는 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암튼 남친은 혹여나 제 마음이 변할까 싶어 노심초사하면서 제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토요일로 오랜만에 남친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그 잠깐 사이 남친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남친의 얼굴을 살피며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남친은 그저 넋이 나간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냐니까? 제가 남친의 어깨를 살짝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친이 정색까지 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 어깨를 막 흔들어? 아무튼 기본이 안 됐어. 뭐? 자기야,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당연히 너한테 한 말이지. 여기 또 누가 있냐? 내가 그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너 말이야. 7급 공무원 됐다고 목에 너무 힘주는 거 아니냐?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말투가 왜 그러는 거야? 그동안은 네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그 말이야. 그까지 7급 공무원 따위랑 내가 어울리긴 하겠냐? 뭐? 자기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 잘못 먹은 거 없고 이제는 너랑 나랑 급이 안 맞으니까 그만 헤어지자. 감히 7급 따위가 나랑 사귀는 거 자체가 겁나 웃기는 거 아니겠냐?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래?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아니 10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대체 뭐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계속되는 남친의 말투에 화가 난 채 제가 쏘아붙였는데요. 그렇지.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만. 난 너같이 드센 여자랑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까 그만 꺼져줘라. 지금 내가 알아듣게 말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야. 사실 우리 아버지 아니었음. 난 너랑 사귀지도 않았어. 네가 7급 공무원이라고 아버지가 워낙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본 것뿐이야. 그리고 만약 네가 7급 공무원 합격 못했으면 우리 집에서도 너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고 말이야. 니네 아버지 꼴랑 중소기업이나 다니고 있잖아. 그거 말이야. 결혼할 때 엄청 흠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암튼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만 헤어지자. 내 말 알아들었지? 그리고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자면 그동안 내가 합격을 못했던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공부를 거의 안 해서 그런 거지. 난 공무원이 체질에 안 맞거든. 여기 커피값은 내가 내고 갈게. 그동안 고마웠다. 남친이 부랴부랴 자리를 떼고 있었어요.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변해도 너무나 변해버린 남친으로 인해 귀신에 홀린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그 뒤 남친은 제 전화번호까지 차단한 채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왜 차였는지도 모른 채 남친에게 차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황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전 남친의 형수였어요. 저기 진희 씨, 나 기억나죠? 우리 도련님이랑 몇 번 만났었잖아요. 그럼요, 기억나죠. 근데 저 그 사람이랑 이미 헤어졌어요. 혹시 얘기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 문제로 진희 씨를 좀 다시 만나고 싶어서요. 저를요? 왜요? 저는 따로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나한테 어찌나 부탁을 하는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진희 씨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부탁을 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미안한데 아주 잠깐이면 돼요. 전 남친 형수가 어찌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던지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한 채 잠깐만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저는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한 카페로 들어가자 전 남친 형수가 눈치를 보며 어설프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전 남친 형수가 제게 물었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도련님한테 들어보니까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하던데 많이 놀랐었죠?
처음에는 많이 놀라긴 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차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원래 인성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별로 미련도 안 남았고요. 제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최대한 숨을 고른 채 대답했는데요. 전 남친 형수가 제게 그동안 전 남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 저와 헤어진 전 남친이 빛과 같은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형 내외도 본가에 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전 남친이 자기 방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가더니만 한참 후에 나오더랍니다. 그런 전 남친을 보며 전 남친 엄마가 물었고요. 진이랑 맛있는 거 먹었어? 오랜만에 영화도 같이 보고 들어오지? 왜 그냥 들어왔어? 나 진이랑 헤어졌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진이 얘기 꺼내지도 마. 뭐? 아까까지만 해도 진이 만나러 간다고 신나서 나가던 인간이 갑자기 헤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진이가 그만 만나자고 했어? 하긴 허구한 날 시험에 떨어지는데 어떤 여자가 붙어 있겠냐? 엄마,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찾거든. 암튼 이제 진이랑 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얘기 꺼내지도 마. 전 남친이 가족들에게 통보하듯이 말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전 남친 아버지가 발끈한 채 전 남친의 등짝을 날려버렸고요. 야 이놈아, 네 주제에 어디 가서 진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냐? 근데 그런 복덩이를 네 발로 차버려? 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어. 너 당장 진이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어. 싫어. 나 이제 진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네가 뭐해 먹고 살 건데? 시험도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뭐해 먹고 살 거냐고. 진이가 네 보험이나 마찬가지야 이놈아. 얼른 진이한테 싹싹 빌어. 싫다고. 난 이제 진이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리고 나 곧 독립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네가 뭔 돈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거야? 글쎄 그건 몰라도 되고 난 독립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다들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거야. 아버지도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진장 후회할걸? 암튼 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거하게 한잔 해야 하니까 우선은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전 남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키득키득 웃더니만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저놈의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확실하다. 야! 너 내 키는 어디다 뒀어? 전 남친 아버지가 전 남친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밖으로 뛰쳐나간 상황이었다네요. 그 모습에 전 남친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고요. 우리 집안에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나왔나 몰라. 내가 절대 차 몰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몰래 타고 다녔어.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전 남친 아버지가 전 남친 방에 들어가서는 차키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따가 영혼이 들어오면 물어보면 되지. 뭘 또 방을 다 뒤지고 그래.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문제야. 내가 차 못 타게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백수 주제에 허구한 날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 이거 보험도 나만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니까. 지금껏 사고 한 번 안 났는데 설마 사고가 나려고? 그니까 이따가 영혼이 오면 물어봐. 지금 첫째 애도 있는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사고가 예고하고 나는 줄 알아? 암튼 당신이 문제야. 맨날 그렇게 싸고 도니까 인간이 저 모양인 거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내가 찾게 찾을 테니까. 전 남친 아버지가 계속해서 차키를 찾았다는데요. 방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방에서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전 남친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는데요. 이 인간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왜? 뭔데 그래? 이거 봐봐. 이게 다 몇 장이야? 이런 미친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게 뭔데? 뭐긴 뭐야 로또지. 이게 다 얼마야? 대체 몇 장이나 산 거야? 전 남친 아버지가 상자 안에 가득 찬 로또 종이를 보며 놀라서 외치고 있었다는데요. 전 남친 형이 조용히 말했다네요.
내가 보니 매주 산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 로또 사서 그렇게 모아두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모아두는 거냐? 안 됐으면 버리던지 해야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걸로 뭐 번호를 조합한다나 뭐래나 그러던데. 그리고 귀찮아서 안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쌓아두는 거죠. 근데 많이도 샀네. 엄마 그렇게 얘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자꾸 돈을 주니까 백수 주제에 로또나 사고 있지. 내가 언제 돈을 줬다고 그래? 나 아니야.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가 돈 줬다는 말이야? 아버지가 돈 주셨어요? 전남친 형의 말에 전남친 아버지가 발끈한 채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 안방에 가서 그 분쇄기 좀 가지고 와봐. 아니, 분쇄기로 뭐 하려고 가지고 오라 그래? 뭘 하긴 뭐래. 이거 다 갈아버려야지.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매번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지. 이런 미련한 인간이 내 자식이라니. 한심하다, 한심해. 여보, 그냥 놔두지 그래. 나중에 영혼이 들어오면 하라고 해. 영혼이가 방 뒤진 거 알면 난리 칠 것 같은데. 난리 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이따위 짓이나 하고 자빠졌어. 당장 분쇄기 가지고 와. 내가 다 갈아버리라니까. 전남친 아버지의 윽박에 전남친 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문서 분쇄기를 가져다 줬다는데요. 전남친 아버지가 상자 안에 있던 로또를 순식간에 분쇄기에 갈아버렸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 있던 로또 종이를 다 분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친 아버지가 전남친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뭔가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진짜 정신이 나간 인간이네. 로또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네. 돈으로 따지면 이게 다 얼마야 그래? 라며 다시 분쇄기에 갈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남친 아버지가 방 안에 있던 로또를 모조리 분쇄기에 갈아버리고 더 이상 로또가 나오지 않자 그제서야 방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그날 전남친은 외박까지 한 채 다음날 아침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그제서야 술이 좀 깬 모양으로 전남친의 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눈을 부비더니만 형에게 묻더랍니다. 형이랑 형수님이 웬일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잔 거야? 혹시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두 사람 눈치챘구나?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어제 너 때문에 아버지 화 많이 나셔서 엄마가 우리 보고 하루 자고 가라고 해서 남아있었구만. 너 단단히 각오해. 이번엔 아버지 진짜 화 많이 나셨어. 그리고 너 어제 엄마 카드까지 가지고 나갔어. 돈 엄청 써댔다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들 나한테 잘 보이고 말이야. 넌 어제부터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대체 우리가 너한테 뭘 잘 보여야 한단 말인 거야? 내가 내일 돈 찾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사실 말이야. 나 로또 1등 당첨됐어. 전 남친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큰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형과 형수가 눈만 깜빡인 채 멍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뭐야? 반응들이 왜 그런 거야? 나 로또 1등 당첨됐다니까? 엄마 아버지는 어디 계셔?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알려야 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잠깐 이 앞에 나가셨는데 진짜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말이야? 도련님, 혹시 그 로또 1등 당첨된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방 안에 잘 보관해뒀거든요. 방 안에요? 혹시 모르니까 얼른 들어가서 있나 보세요. 향수가 전 남친에게 소리쳤다는데요. 에이, 로또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디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수가 전 남친을 억지로 잡아 끌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로또 종이를 보여달라고 재촉한 모양입니다. 그니까 그 로또 어딨냐고요. 빨리 보여줘봐요. 잘 보관했다니까요. 형수님 혹시 제 로또 당첨금이 욕심나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보라고요. 진짜인지 확인 좀 해보게.
형수의 말에 전 남친이 서랍장 구석구석을 뒤졌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어디 갔어? 내가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근데 박스 안에 있던 노트 종이까지 싹 다 없어졌어.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잘 놔뒀는데? 그 모습에 형과 형수가 아연 실색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대체 왜 그래요? 아니, 너는 로또 1등이 당첨됐으면 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그 중요한 걸 잘 숨겨뒀어야지. 왜 함부로 놔두고 다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집에 보관해두지.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겠어? 그러다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근데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와, 미치겠네. 진짜 일 어쩌냐? 너 로또 1등 당첨된 거 확실해? 당연히 확실하지. 내가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보고 또 본 건데. 대체 불안하게 왜 그러는 거냐고. 혹시 내 로또 1등 된 거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와, 환장하겠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라며 형이 전 남친의 어깨를 움켜잡더니 조용히 말했다네요. 너 내 말 잘 들어. 어제 아버지가 말이야. 차키 찾는다고 네 방을 다 뒤졌거든? 그러다가 로또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발견했어. 로또를? 근데 그 상자 안에 있는 거 말고 1등 당첨된 것도 봤대? 그거 어디 있는데? 그게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해? 무려 31억이야, 31억. 당장 내일 바꾸러 가야 하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 전 남친이 형을 밀치고는 안방으로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31억이라는 말을 들은 형과 형수가 혼비백산한 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전 남친은 안방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로또를 찾고 있었고요. 잠시 후 전 남친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전 남친이 안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고는 벼락을 치듯 소리쳤다네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진짜 미친 거야? 아버지, 내 로또 어쨌어? 아버지가 가지고 갔다면서. 너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돈도 못 버는 백수 주제에 로또를 그렇게나 많이 사? 너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에서 나가. 그 로또 종이만 치면 바로 나갈게. 그 로또 어딨어? 어디 있긴 어딨어? 부하가 나서 분쇄기에 다 갈아버렸지. 전 남친 아버지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던 순간 전 남친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네요. 뭐? 분쇄기에 갈아버렸어? 아버지, 아니지.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31억짜리 로또를 분쇄기에 갈아버릴 리가 없어. 절대 아니지. 아버지, 화나서 그냥 한 말이지. 아버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뭐? 31억? 그래, 그 로또 1등에 당첨된 거란 말이야. 어딨어? 어딨냐고? 내 로또 어딨냔 말이야. 전 남친의 입에서 31억이라는 말이 터져나오던 순간 전 남친의 아버지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네요. 전 남친이 아버지 어깨를 마구마구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전 남친이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을 하던 전 남친 형수가 제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탁을 해왔어요. 저기, 우리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우리 도련님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31억짜리 로또를 분쇄기로 갈아버렸단 말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집에 분쇄기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원래가 의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카드번호 찍힌 영수증이라든지 주소가 적힌 택배 스티커 다 떼서 분쇄하는 습관이 있어요. 개인정보 들어간 건 무조건 분쇄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로 집에 하나 사둔 게 있었어요. 전 남친 형수의 말에 의하면 전 남친 아버지가 분쇄기를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나 행복해했다는데요. 그게 취미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럼 진짜로 31억짜리 로또를 분쇄기로 갈아버린 거네요? 와, 대단하다. 근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뭔데요? 그게 방금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도련님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진희 씨가 좀 도와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봤어요. 전 남친 형수가 다시 한번 제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날 로또 당첨된 거 확인하자마자 그랬다는 거네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한두 해 사귄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로또 1등이 당첨되자마자 그냥 배신한 거네요. 그게 아마도 그동안 지인 씨한테 자격지심도 있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인 씨 말대로 그동안 우리 도련님이랑 한두 해 만난 사이도 아니고 한데 우리 도련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지금 눈에 초점도 없고 그냥 페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도와주고 싶지가 않네요. 대체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대화를 하는 내내 어찌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전 남친 형수가 독하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는 제가 왜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로또로 인해 전 남친의 인성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